네, 저희는 일단 듀얼 티칭 이렇게 두 명의 선생님이 같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뉴얼 수업 이게 이제 서울외고 학생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외고 학생들에게 특화된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외우는 걸 잘하잖아요.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외워서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이제 매뉴얼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부분, 스터디피크 관리. 혹시 스터디피크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여기서 이제 국어 엄태욱 선생님이 이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으셨을 건데 저도 이제 수학에 어떻게 접목해서 사용할 건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지영, 이거 구 이지영이에요. 그 이지영 사회 선생님이랑 같은 학원에 있을 때 제 월급이 거기로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름을 바꿔야겠다. 왜냐면 너무 쥐뽕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개명을 할까 하다가 그냥 성만 잠깐 바꿔서 이제 사용하겠다 해서 구이지영 현 한지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하고 이제 석사까지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원성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 수학교육과 다 중계지역과 가까운 학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둘이 팀을 짜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두 명의 선생님이다 보니 조금 이 선생님한테 했다가 저 선생님한테 하거나 이러면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지금 벌써 같이 한 1년 반이 넘었어요. 좀 넘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귀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잘 맞기도 어려운데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이렇게 팀으로 이제 진행이 된답니다. 저희가 팀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딱 요거예요. 선생님이 한 명이면 보통 이제 서울외고 학생들을 레벨을 나눠서 하지 못해요. 학교별 수업도 중요하고 레벨별도 중요한 게 수학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 갈등을 줄여주고자. 그리고 레벨이 낮았다가 높아질 때 선생님이 달라지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아이들이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이서 같이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 했을 때 레벨이 많이 다르다. 그럼 이제 레벨별 강의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한 레벨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두 가지 레벨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 두 번째 두 가지 과제. 아이들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상위권, 중위권 학생 맞춰가지고 개별 맞춤 과제가 진행이 돼요. 이 두 가지가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내기 때문에 그 한 선생님이 두 가지를 낼 때보다 훨씬 더 집중도 있게 퀄리티 좋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명의 선생님이다 보니까 문제은행을 하나하나 그리고 같이 하나 3개 사용해요. 정말 투자 많이 하거든요. 달에 거의 100만 원씩 나가요.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둘이 나눠서 이제 담당하고 있어요. 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리 프로그램에 과제하는 것도 어디가 틀렸는지가 나와요. 그럼 오답률 높은 부분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고요. 한 클리닉은 이제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줌 1대1 클리닉을 통해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도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이제 듀얼 티칭의 장점. 항상 이런 걸 원하죠, 어머니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둘이, 그 두 선생님이 잘 맞아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신기하게도 정말 0%였어요. 그 불만율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이것일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외고 이전에 이제 제가 중계에서 정말 오래 했었어요. 중계 오면서 되게 기분이 요상하더라고요. 제가 중계에서 되게 오래 강의를 할 때 이제 서울외고를 하다가 잠시 이제 잠깐 이제 접었어요. 이제 출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일요일날 병원에 들어갔어요. 일요일날이 아니라 일요일까지 수업을 했어요. 월요일날 병원에 들어갔어요. 화요일날 아기를 낳았어요. 금요일날 수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다 해결할 걸 해결한 기분이라 되게 가뿐해요.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옛날에 어머니들께서 좀 걱정하실까. 근데 저 그걸 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복구가 많이 되지 않았나요? 6개월 차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일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그 육아랑 아예 이제 분리를 잘해서 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너무 좋아요. 조금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서울외고 시험이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두 선생님 중에
쉽게 내는 선생님, 어렵게 내는 선생님 중에 쉽게 내는 선생님이 이제 퇴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내는 선생님이 남은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점점 24년부터 올해까지도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이제 서울 외고 치고 올라간 거예요. 서울 외고 치고 올라간 거예요. 옛날에는요 정말 부교재랑 비슷하고 교과서 위주였어요.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최저 등급을 못 맞춰요. 내신 1등급이어도. 저는 지금이 훨씬 낫다고 봐요. 길게 보면 대학 갈 때 최저 등급 수학으로 맞추는 게 최고예요. 국어 이번에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수학이 최고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평타로 2, 3등급 맞기 좋은 게 수학이거든요. 근데 서울외고 학생들이 내신이 그렇게 물내신이면 유형을 외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남지 못해요. 결국에 제대로 공부를 일단은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 뭐 특별한 게 없다. 이제 막 섞었어요. 막 다 실력이죠 이게. 예전엔 교과서 부교재에서 끝났어요. 이제는 모의고사 기출, 외부, 문항 뭐 막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초 체력이 좋아야 된다. 그렇다고 막 고난도가 너무 많은 건 아니라서 그런 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했던 거 까먹기가 선수잖아요. 신기하게 다른 건 기억을 잘하거든요. 외국 학생들 수학 문제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기억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통으로 암기. 진짜 풀이가 이만큼 돼 있어도 통으로 암기하는 애들 있어요. 이제 뭐가 안 돼요? 숫자 바뀌거나 응용이 조금 되고 못 풀어요. 이게 외고예요. 그 근본적인 거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최저 등급도 수학으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 공부 방법은요, 일단 이거는 외고 학생, 수강생 후기예요. 외고 학생이, 이 학생이 중국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수학 선행을 거의 못하고 와서 늦었어요. 근데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외고 가는 학생 중에 선행을 많이 해놓은 상태는 사실 거의 드물다고 봐요. 선행 많이 하고 수학 잘했으면 사실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는 것 중에 수학 잘하면 어디 보내요? 당연히 수학 잘하는 학교를 보내죠.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많은 게 외고의 현실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이 극복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수능 때 공통 과목 하나 틀렸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매뉴얼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틀렸는데 1등급이냐? 그건 아니에요. 확통을 많이 틀었어요. 너 확통은 왜 그랬어요? 했더니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매뉴얼이 없어요. 확통이 매뉴얼이 없어요. 뭐가 매뉴얼이냐면 공통 과목에는 매뉴얼이 철저하게 지켜진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또 웃긴 게 자기가 이 수능평을 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은 뭐가 도움이 될지, 중위권이 뭐가 도움이 될지 정리해놨어요. 이게 딱 저희 수업의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 학생들도 아무리 잘해도 멈칫하기가 마련이에요. 시험이라는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그때 바로바로 문제풀이를 떠올릴 수 있게끔 그런 힘을 주는 수업이다.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은요, 유형 외워서 느낌대로 풀어요. 달달 외운 걸로 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접근해서 이제 푼다. 의미 없는 시간들을 없애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이제 매뉴얼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법을 찾아서 공부해야지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럼 그 공부법은 뭐냐? 바로 문제를 읽는 거예요. 문제를 읽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 짧은 걸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3차 방정식 세근 이거는 값은이라고 하면요, 어디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들? 어디가 동그라미일까요? 이제 눈치 있으신 분 없으신 분 이제 여기서 판단이 돼요. 값은 이런 데다 동그라미 치면 이제 눈치 없으신 분. 여기 밑에 보니까 이렇게 고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3차 방정식이 동그라미예요. 그 부분을 보고 생각을 떠올려서 이 네 가지 생각 중에 뭐가 제일 적절하지라고 문제를 풀었어야 이 학생들이 다른 문제 응용됐을 때도 풀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외고의 장점, 이걸 잘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생각보다 이과 애들은 잘 못 외우는데 그 문과, 전형적인 문과들이 이걸 잘 외우니까 그 학생이 그걸로 한 개 틀리게 된 거예요. 왜? 요즘 수능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요즘 수능은요, 솔직히 개념 위주예요. 그런데 유형으로 외우거나 이랬던 애들은 조금씩 이제 딱 수능날 떨리면 생각이 까매져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게 탄탄하게 돼 있으면 잘 풀리는 문제가 바로 요즘 수능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고의 그 시험도 종류가 다양하고 빠른 시간에 풀어내야 되니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최고다. 문제를 잘 읽어 푸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절대값 모양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죠? 근데 아이들이 고1 때 공통수학 1에서 배운 저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밑에 가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한 가지 풀이로만 해도 고1 때 맞아요. 근데 고2 때부터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또 잘 외우는 학생들이 고2 때부터 또 갑자기 힘들기 시작한 거의 원인이에요. 문제가 길어지거든요. 더 배우는 게 많아지니까 고1에다가 덧붙여지는 수학은 누적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고1 때 어떻게 배웠냐예요. 고1 때 첫 번째, 저 문제를 그냥 풀이하면 꽝이에요. 요게 뭐 있어? 라고 해서 절대값과 부등식 두 개의 조합이네. 그러면 절대값을 보고는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풀지 보고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풀지 생각해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고 그거를 자기가 다시 복습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는 적어도 두세 가지씩 되는데 그 문제에서 가장 적절한 풀이를 골라서 하는 그 힘을 문제가 쉬울 때부터 시켰어야 돼요. 고1 건 좀 쉬워요. 고2 때 되면요 난리 나요. 너무 어려워서 이제 수포자가 그때 이제 폭증하죠. 그 전에 대비를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문제풀이 방법을 자꾸 알려주고 얘가 했는지 점검을 안 하면 이건 꽝이에요. 아무리 알려줘도 안 와요 보통. 그래서 점검까지가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업시간 했던 문제로 워크북이 시작이 돼요. 그럼 수업시간 했을 때 제가 저 부분 동그라미 치고 말해줬던 거 있죠? 그걸 혼자 다시 적어서 내는 게 주간지예요. 매일매일 그 주에 했던 것부터 완전하게 하는 매일매일 나눠서 10문제씩 나눠서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숙제 양치기 과제도 필요하죠. 그 문제만 하면 이제 부족하니까. 그 양치기 과제는요. 1번은 일단 부교재를 기반으로 들어가요. 부교재 기반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수업 시간 했던 걸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금 바꾸거나 해서 들어가고요. 그 과제를 한 거에 대한 확인은 이제 스터디 피크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중요한 건 그 기초 체력을 잘 길러놓는 거예요. 고1 때.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제 학원 설명회 다니시면서 중요한 건 이 선생님이 그 기초 체력을 잘 기르게 해주고 관리까지 할 수 있는지. 왜냐면 기르게 수업은 하지만 애가 안 하는 경우에 또 방치가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가 커버가 잘 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 보이는 관상을 뽑으세요. 그래도 내가 여기에는 걸어볼만 하다라는 관상을 뽑으세요. 그래서 관리 부분, 스터디 피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저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메타인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것들의 가장 큰 거, 얘는 이렇게 했대, 쟤는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이제 따라가기만 하는 학생들이에요. 자기의 기준이 있고 자기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듣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작심삼일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영상을 보고 나 이제 열심히 하지? 근데 자기랑 안 맞는 공부 방법이면 또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게 없으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 자기가 푼 문제들 테스트를 볼 때 옆에다 이제 OMR 체크를 하게 돼요. 그 OMR 체크를 할 때 시간이 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2분 14초, 이런 블록이 된 게 틀린 거예요. 2분 14초가 걸렸는지, 4초가 걸렸는지, 1분 10초가 이런 게 따져져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이렇게 3명이 맞았잖아요? 이 3명이 맞았을 때 얘네는 다 같은 실력일까요? 아니죠. 얘네 둘이 일반적으로 이제 잘하는 학생인 거고 얘는 이 문제 공부 다시 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푸는 게 내신의 키포인트거든요. 제일 나쁘네. 틀리면서 2분이나 걸렸어요. 그냥 넘어가지 모르면. 얘가 모르면서 넘어갔죠. 너무 신기하게도 이게 딱 제가 막 이렇게 조합한 게 아니에요. 딱 아이별로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취약 부분을 골라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냥 뭉뚱그려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는 결과가 발생되죠. 근데 저 시스템은 이제 엄마가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 아이도 볼 수가 있고 선생님도 이걸 통해 체크하면 하위 몇 %부터 이제 클리닉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터디 피크의 강점입니다. 수업 시간에서도요, 비효율적이지 않고 효율적이게 진행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게 되냐? 시험을 보고 나면 바로 이렇게 정답률이 떠요. 그러면 최고 많이 틀렸던 것부터 질의응답이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나머지 50% 넘는 것들은 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거기에 또 너무 못 본 아이 있잖아요. 그 학생이 클리닉이 빨리 들어갑니다. 즉각적으로. 뒤늦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날 바로 판단이 되고요. 어머니들께서도 제가 저거 조작 못 하잖아요. 애가 하면 바로 그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판단이 돼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메타인지가 확실히 오겠죠.
그럼 이번 주에는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내 데이터가 초록색이고요. 파란색이 평균 데이터예요. 그러면 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 있죠. 얘는 잘하는 애일까요? 못하는 애일까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우리 육각형인간이 좋죠. 밖으로 나올수록 좋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잘 맞은 거 맞아요? 평균보다 잘 맞았죠. 이 학생은 그래도 어려운 문제 도전을 잘한 학생이에요. 점수가 똑같더라도 쉬운 거에서 다 맞고 어려운 걸 틀린 애랑 어려운 걸 다 맞고 쉬운 거 실수해서 틀린 애랑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그걸 구분을 많이 안 두죠. 그런 구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부분 계산. 얘 지금 어때요? 쉬운 문제는요. 내 데이터랑 평균 데이터가 가까워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얘 평균보다 낮은 게 수와 연산이네. 계산 실수. 그럼 계산 실수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조금 없앨 수 있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들어가는 개별 맞춤 과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단원, 소단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부분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주별로, 달별로도 이걸 끊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의 선택과 집중이 되겠죠. 서울예고에서 수학은 제일 포커싱 단어라고 하면 효율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다른 과목이 중요한 게 많은 학교예요. 사실 과목의 왕은 수학이거든요. 외고에서는 수학이 왕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과목 전공어가 단위 시수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면 문제를 맞으려고 풀까요? 틀리는 게 뭔지를 보려고 풀까요? 틀린 걸 보려고 푸는 거예요. 다 맞으면 시간 날린 거예요, 사실. 무슨 문제가 틀렸는지 봐야 되는데 아이들 과제할 때 어떻게 과제하는 줄 알아요?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와요. 그럼 100개 중에 70개 풀었는데 풀 수 있는 것만 70개 풀어와서 그래도 패스가 되잖아요.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계속 모르고 아는 건 계속 알고. 그럼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되려면 이런 데이터가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신기한 아이들인지 몰라요. 찍어서 맞췄어요. 그래서 찍을 때 나 이거 좀 이따 오답해야지 마음을 가지면서 찍어요. 맞았잖아요? 나 이거 맞았네? 하고 넘어가는 개들이에요. 그게 진짜 정말 전후가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이걸 찍어서 맞았는지 그냥 맞았는지 그거를 확연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준다 라는 게 강점이다. 어느 관리보다도 저는 이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주된 관리로 들어가고요. 서브 관리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영상과 안 하는 아이들은 잡아다 할 수 있는 클리닉 수업 전후로 이제 진행이 돼요. 결과 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3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계에 잠깐 이제 접을 때가 이제 출산도 있긴 했지만 고3까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이 굉장히 많죠. 고3까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미래까지로 책임지는 거예요. 현재 내신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학공부법을 통해서 정말 외고 학생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수학이 강한 학교도 많이 했고 종류별로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강의 경력이 지금 15년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제 결과도 잘 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말한 결과가 똑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기초 탄탄히 그 다음에 그 매뉴얼 수학에서 너무 좋았다. 그 다음에 그 개별 이제 맞춤 과제 같은 걸 주면서 너무 좋았다. 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2개만 넣었어요. 제가 고대를 좋아하니까 고려대에 간 애들 2명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한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다 똑같이 말하는 게 바로 매뉴얼로 해서 너무나도 좋았다. 차근차근 공부하기에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것만 하고 끝낼게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시간표예요.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를 레벨별 나눌 필요가 없는 수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화요일, 일요일날 공통수학 1 이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공통수학 2. 그래서 원성빈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에 개강을 할 때는 레벨별 편성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때 이제 아이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전후에 클리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일요일 같은 경우 수업 후에 클리닉 이렇게 들어가서 개별 맞춤 클리닉도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끔 그 매일매일 숙제 내준 거에 대해서도 공통과제는요 검사가 가능해요.
이날한 거 이렇게 검사를 해서 안 한 경우에는 이제 그날 연락이 가는 그 관리해주는 그 매니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관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개학 후에는요 이제 화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로 진행이 돼요. 3일 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수학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하시죠? 그럼 선택과 집중으로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효율성 있는 수업을 원하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벨별 할 수 있는 듀얼 티칭, 그리고 두 번째 제대로 된 고3에서 최저 등급 수학으로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매뉴얼 수학, 문제를 읽는 방법 알려주는, 세 번째는 스터디 피크로 관리하면서 우리 아이가 고1부터 고3까지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면서 갈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고3까지 수업하기 때문에 고2 때 갑자기 아이들 버리지 않아요. 고3까지 쭉 이어서 수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계 2강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중계 2강에 먼저 있었거든요. 그때 학원에 잘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끝까지 책임지려고 앞에 그 독서실이 있어요. 거기 잡아서 거기서 수업했어요. 아이들 시험 끝날 때까지. 중간에 아이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1부터 고3까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저도 저 혼자였으면 사실 못했을 건데 이제 같이 이제 팀으로 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들 서울외고를 위한 첫 번째 어떤 수학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매뉴얼 수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관리인데 5글자예요. 어떤 걸까요? 스터디 피크. 요거 2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